안녕하세요. 역사 진아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학년 특강 중에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사실 1위, 2위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바로 이순신 아니면은 세종대왕입니다. 그 중에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여러분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신기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라면 대체로 이런 것들이죠. 세종대왕의 업적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서 농사직설, 당시 이제 최신의 농법을 정리한 책인데 여기에 처음으로 모내기가 소개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 쓰인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였지만요. 그리고 세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잠시 쓰겠습니다. 세상 세자에 종자를 쓰는데요. 선생님이 예쁘게 못 썼습니다. 이 세상 세자를 쓰는 왕들은 대부분 땅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대마도를 정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등의, 그리고 제일 아래 적어놨습니다. 화차를 개발하고 신기전을 활용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는 등의 바로 이러한 업적도 세종대왕의 분명히 한 가지 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 정비나 문화 발전을 안 시킨 것도 아니었죠. 궁중음악을 정리해서 정관보라고 하는 악보를 만들었고요. 토지와 세금 제도를 정비한 공법, 이것을 시행하는데 무려 10년이 넘게 걸렸다. 왜냐?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백성들에게 조선의 방방곡곡에 관리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자면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한 민본, 조선의 뿌리는 백성이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하는 인물이 세종대왕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정말로 가로 세로 재어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사적으로는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즉위부터 충격적입니다. 어느 부분이 놀라우냐 확인할까요? 보시다시피 태종은 조선의 3대 왕, 1대 왕이 태조, 이성계, 2대 왕이 정종인데 이 정종은 동생인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았을 때 일종의 징검다리로서 자리했던 왕이에요. 다만 동생과 대립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다가 퇴위했기 때문에 태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요.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하여 3대 왕 태종, 당연하지만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거의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리고 형도 금방 퇴위시키고, 조선 유교 국가인 조선의 기본 원칙으로는 분명히 정식 왕비, 왕후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왕후입니다. 왕후의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태종은 첫 번째 아들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렇게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쿠데타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왕의 지위가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은 조심을 할 텐데도 태종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이시왕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방법을 씁니다. 계보도를 보십시오. 첫 번째 부인이죠. 정식 부인입니다. 원경아후 민씨.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양명대군. 물론 실제로 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양명대군이 처음에는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태종은 이 양명대군을 폐세자,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아들,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 아들 충명대군을 조선의 4대 왕으로 세종으로 즉위를 시키게 되는 것이었죠. 자, 도대체 양녕대군에 무엇이 부족했느냐?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양녕대군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태종도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은 공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보시다시피 세자, 왕의 후계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공부 자리에도 서연이라고 합니다. 왕이 공부하는 자리는 경연이에요. 경연. 자, 서연에도 결석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분명히 학업 성취도를 보면은 공부를 그렇게까지 안 한 걸까 싶은데 6년이면은 한자로, 순전히 한자로 된 책이면 잘한 거 아닌가? 이건 우리 생각이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활 쏘기 좋아하고 사냥 다니길 좋아하고 여자랑 노는 걸 좋아하면서 왕으로서는 좋지 않은 자질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지 않은 자질이라고 해도 세자 자리에서 잘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보다 심한 사람이 조선 왕조에는 훨씬 많아요. 하지만 게다가 태종에겐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폐세자 시키는 날 펑펑 울었다라고까지 하는 이 양녕대군. 태종이 보기에는 도저히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냥 좋아하고 형제들을 죽여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셋째 아들인 충명대군을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끼 밥보다도 공부 좋아하고 공부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방면에 뛰어난 그런 왕인 이 충령을 왕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세종이 훌륭한 왕으로서 마음껏 활약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태종 이방원은 세종을 세자로 임명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자신이 퇴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당연하지만은 말이 많았어요. 아, 저것은 새롭게 세자가 된 충녕대군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쇼다. 그런데 퇴위하는 자리에 태종은 이 세종에게 왕의 즉위벽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닌 조선 이전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옷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옷만 봐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아요. 자신의 신분과 격에 어울리지 않는 옷은 절대로 입으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도 사형당해도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혀서 보냈다라는 거 결국에는 밀어주겠다. 하지만 태종이 밀어주는 방법은 굉장히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외척, 왕의 외갓집과 처갓집이 정치에 간섭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영의정식이나 되었던 세종의 장인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반역죄를 씌워서 죽여버려요. 이 시몬은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주리를 튼다고 하죠. 그리고 무릎에다가 돌을 올리고 있는데요. 바닥에다가 유리를 깐 다음에 굉장히 아파 보이죠? 압슬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이런 압슬이나 주리를 튼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지나가던 동료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지금 왜 고문당한지 모르냐? 똑똑한 사람이. 그제서야 시몬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에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이 벌을 받고 결국 죽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정말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신의 후손들이 세종의 앞길에 걸기적거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죄로서.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사약을 먹고 죽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피바람이 불면서 즉위를 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에는 이때 이제 아버지가 그야말로 피바람을 불게 하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세자, 세종의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배우가 송중기예요. 잘생겼어요. 한번 보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결국에는 즉위해서 최고의 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자, 조선 전기의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입니다. 예. 세종의 첫 번째 아들은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세자 때 너무 활약을 해서 정작 본인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뒤에는 3년 상일도 있고 해서 빨리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문종이에요. 수양대군 세조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 문종은 선생님도 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톡이라고 하는 웹툰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자세하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쇼킹한 얘기일 줄 몰랐죠. 문종은 얼굴도 잘생겼대요. 어려서부터 명나라의 사신을 만난 자리에 나가면은 사신들이 예뻐서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진 문종, 그가 세자 시절에 맞이했던 부인들, 첫 번째 부인, 너무나 질투가 심해서 거의 그 조선 왕조에서는 부인으로서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왕의 사랑을 자기에게 끌어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마법 같은 걸 썼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도 장난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또 들인 두 번째 문종의 부인은 일단 문종의 일을 질투하기도 했는데 질투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식, 궁녀와 대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서 쫓겨났다. 위에다 조그맣게 쓰겠습니다. 이거 조그맣게 써봤자 의미가 있나? 큰 대자에 먹을 식자예요. 말하자면 은어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궁녀와 동성애를 했습니다. 문종이 자기 부인을 잘 찾지 않았는지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문종이 부인을 첫 번째 부인을 그런 식으로 쫓겨나게 만들고 두 번째 부인에게도 잘 못됐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현대인 우리가 동정할 수는 있겠지만 조선 왕조의 그것도 왕실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들인 부인이 낳은 아들이 단종입니다. 단종의 슬픈 죽음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했던가 안 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세종 본인도 사실 생활이 되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유명한 얘기니까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종은요, 고기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버지인 태종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누구나 다 알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조선의 왕은 농사 짓는 의식이 있었어요. 선농단이라고 하는 제단 앞에서 왕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나라 안에 농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 중에 밥 가는 소를 보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져서 설렁탕을 만들었다. 선농단에서 나온 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태종도 이 세종이 고기를 좋아하고, 더군다나 태종 본인도 물론 고기를 좋아했겠지만 아버지인 이성계도 북방의 여진족과 싸우면서 말 타고 달리면서 고기를 좋아했겠지만 태종은 운동도 좋아했어요. 조선 왕조에서 가장 사냥을 좋아하던 왕이 태종일 겁니다. 신하들이 다 반대해도 소용없었어요. 신하들이 잔소리해도 무시해서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것을 조선왕조실록을 쓰는 사관이 일일이 다 썼다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 세종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을 걱정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리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의 시대에 고기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무려 435건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고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좋은 거냐? 좋지가 않아요. 기록을 분석해 보면은 이미 세종은 20대에 성인병의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광화문 앞에서 또는 초상화로 우리의 소중한 10,000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아마도 이 모습보다도 실제 모습이 훨씬 더 살이 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추측이 돼요. 예. 그래도 오래 살았지만은,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도 오래 살았지만은, 오래 사셨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본받으면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세종대왕의 좀 곤란한 점이 자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천재에 뛰어나고 공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와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점이었습니다. 세종 때의 유명한 신화로 황희정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너도 옳고 너도 옳구나. 그리고 밥 가는 소가 두 마리인데 누렁소와 검정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오? 그때 이제 농부는 황희정승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다고 하죠.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소가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그 얘기 혹시 모르나요?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가 됐든지 간에 농부는 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소가 일을 더 잘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황희전승의 뛰어난 능력을 몹시 좋아한 세종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게 세종실록의 조선왕조실록 중에 세종실록의 기록인데요. 황희가 이미 세종이 젊었을 때부터 퇴직할 것을 청했는데 전부 거절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실려있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이것에는 반 정도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2배의 기록이 있습니다. 전부 내용 똑같아요. 황희가 사직할 것을 청하다. 허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윤허라는 건 임금님의 허락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럼 가마 태워줄게. 그럼 집에서 일하렴. 벌써부터 재택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황희정승은 90살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소중한 10,000원짜리가 달리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모습들 요즘은 더욱더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나온 영화들입니다. 왼쪽이 한글 창제를 다룬 나라 말싸미, 그리고 오른쪽이 장영실과 세종의 일화를 다룬 천문입니다. 언어도 그리고 하늘에 대한 기록도 조선시대에는 백성을 발전시키는 수단인과 동시에 다른 나라와 특히 명나라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점이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세종이 어떤 답을 내릴지 여러분이 좀 봐주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영화든 간에 역사 영화는 역사 왜곡 고증, 역사 왜곡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나라 말싸미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 모니터에 보시는 것처럼 스님이 세종대왕과 마주 앉아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조선은 불교를 까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세종은 그 중에서도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쨌든 간에 본인도 불교를 믿었다는 티가 나는 인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의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은 영화이기도 해요. 영화 자체로는 괜찮다고 해요. 나라 말싸미는 송강호, 기생충으로 유명한 송강호 배우가 세종대왕의 역을 맡아서 굉장히 연기를 멋있게 했고, 천문은 한석규,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세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각별하게 여기는데요. 천문의 경우에는 장영실과의 감정이 너무 많이 그려져서 아니 이렇게까지 친했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은 추천일지 아닐지 좀 골때는 부분입니다. 이런 소설이 나왔어요. 킹 세종 더 그레이트. 예, 역사 판타지입니다. 장르는. 쓴 사람이 조 메노스키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영어로 세종에 대해서 역사 판타지 소설 쓴 것을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선생님이 다 읽어보지 못했고 조금만 봤는데 왜 부끄러움은 저의 몫일까요? 예,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출판사에서 제공한 카드 뉴스를 보면서 소개를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랙 상관 있을까? 영웅숭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은 뭐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판타지니까요. 예, 역사의 장르가 아니니까요. 순수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세종대왕, 여러분도 위대한 위인이구나, 우리의 소중한 만원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